김원님만의 벚꽃 엔딩. 그렇죠. 제 기준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노래라고 한다면은 널 위한 멜로디라고 M4에 지금까지 제가 작업했던 곡 중에서는 가장 큰 매출이 났던 곡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도깨비나 채연이나 이런 분들 노래일 것 같은데 아니네. 재밌는 게 이제 예전이랑 지금이랑 스트리밍, 컬러링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료도 전체 파이가 줄어가지고 오히려 싸이월드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도토리 때. 그때가 컬러링이 있고 이럴 때가 매출이 좋았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으로 출발했으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전 노래니까 이제 가능한 거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노래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백아연의 쏘쏘가 가장 매출이 높았죠. 백아연 노래만 나오면 그냥 미소가 지어지겠네. 제 사랑스러운 딸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대 많이 했는데 네. 그냥 재능 기부하고 제일 매출 떨어지는 거 노래. 그거는 이제 그 가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예. 나중에 사석에서 듣는 걸로. 예, 열 손가락 깨물어서 다 아픕니다. 만약에 월급이나 네. 뭐 유튜브 수입 같은 경우는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200곡의 저작권료가 똑같은 날 한 번에 들어올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해진 날이 며칠이에요? 매월 23일입니다. 15일이면 15일이고 25일이면 25일이지 왜 23일로 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만약에 23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 날 들어오겠네? 23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 날 들어오고 23일이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인데 공휴일이다. 그럼 수요일 날 들어오고 오, 너무 좋다. 어떻게든 조금 하루라도 일찍 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괜찮네. 그럼 일요일이면 제일 좋네. 그럼 금요일 날 들어올 거 아니야. 맞습니다. 와, 하여튼 밀리진 않네요. 절대 밀리면 큰일 나죠. 근데 그게 만약에 200곡에 대한 리스트를 딱 줘요? 예. 깔끔하네. 예,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뭐 3.3% 떼고 줘요? 아니면 뭘로 줘요? 당연히 뭐 그런 거 띄고 주민세 뭐 이런 것도 띄고 주죠. 매출이 막 들쭉날쭉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최고 많이 받은 월이 얼마예요? 최고 많이 받은 월이 월 5천만 원까지 받아봤어요. 5천만 원이요? 예. 부끄럽습니다. 한 번만 그랬어요. 두 번은 없었습니다. 한 번만. 그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때 제가 트와이스 앨범에 참여했던 곡의 인세랑 이쁘다니까 저작권료랑 여기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트와이스랑 도깨비에 나온 이쁘다니까가 양빵으로 터지면서 5천만 원이 들어온 거네. 예, 그 양빵이란 단어가 안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면은 보통 뭐 웬만한 사람 연봉인데 네네. 그게 매월 그러면 좋은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주식 같은 개념이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 뭐 들어오니까 가장 적은 액수야 뭐 영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몇 년 되셨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뭐 한 대기업 직원급은 나오겠는데 보니까. 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매월 이제 네. 대기업 직원 월급 이상은 들어오는 건데 이게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죽고 나서 70년 후까지 줘요. 만약 내가 죽어도 사후 70년까지는 후손들이 받을 수 있네. 맞습니다. 결혼 안 하셨죠? 아직이요. 하실 생각은 있고. 물론이죠. 이상형은 어떤 분이에요? 피부 뽀얗고 몸매가 좋으신 분? 어이구 지금 악플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피부가 하얗고 네. 몸매가 좋은데 안 이쁘기가 힘들잖아. 제 눈에만 이쁘면 되죠. 그죠? 네. 그럼 마지막 포장은 하네. 수습해야죠. 그죠? 거기다 성격도 좋으면 더 좋고.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근데 되게 말 네. 잘한다. 보통은 예쁘다 그러면 너무 속물 같잖아. 예. 근데 피부 뽀얗고 몸매 좋다 그러면 예쁘다고 한 건 아니니까. 예쁘다고 안 했습니다. 예쁘면 더 좋은 거고. 뭐 나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연예인으로 치면 어떤 저는 전효성 같은 스타일이 제 이상형입니다. 전효성? 예. 전효성 좋죠. 완전 좋죠. 근데 내가 여태까지 물어보면은 아이유가 제일 많이 나와. 아이유 대부분이고 박보영 좀 많이 나오고. 전효성은 근래 들어 처음 나왔네. 전효성이 저는 지구에 있는 여성들 중에 최고 아름다운 여성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효성 팀한테는 노래 안 줬어요? 기회가 아직 안 닿았네요. 기회가 닿으면 뭐 그냥 무료로 해줄 판인데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전효성 씨가 아니라 전효성 씨 회사만 좋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돈은 받고 해야죠. 적당하게 받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트와이스나 도깨비의 노래를 줬다. 얼마 정도 받아요? 작곡가가? 공개 가능하세요? 예, 보통 작곡비는 당구 다마수랑 비슷해요. 보통 자기만의 다마수가 있고 뭐 그게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 씨가 한 곡에 400 정도 받으면 우리나라 작곡가 뭐 많잖아요. 유명한 분들. 네. 그 중에서는 한 순서를 세웠다 그러면 1등부터 100등이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사실 순위를 매긴다면 저는 뭐 저 하위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에이, 싶어요. 하위권은 아니겠는데 보니까. 워낙 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으니까요. 그분들은 그러면 많이 받는 분은 얼마까지 받아요?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 곡에 1,000만 원. 예.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음악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점점 작곡가들이 힘들어진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작을 한다는데 맞아요? 예,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냥 히트할 만한 거 막 찍어내는 거네. 뭐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그렇게 상황이 변하는 건데, 저는 이 작곡가의 진입 장벽 허들을 높이는 가장 큰 요소가 실용음악과의 범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으니까. 예, 공급의 과잉 때문에 수요가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빈익빈 부익부 되는 거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독학하고 막 해갖고 열심히 해도 안 써주면 그냥 굶는 거네. 맞습니다.
김원 씨 같은 경우 200곡 유명 가수들한테 주기 전에는 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럼 만약에 10년을 놓고 봤다 그러면 앞에 몇 년을 고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름 알려지고 막 전화 받아가지고 막 곡 주고 이러기 전까지. 저는 다행히도 보통 사람들보단 덜 고생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30살 때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10년도 전에 이미 빛을 보기 시작했네. 그런 셈이죠. 지금 꺼질 때는 아니고. 조금씩 흔들거립니다. 아, 영원히 뭐 죽을 때까지 빛 보면은 네. 대단한 거죠. 예,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해야죠,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예. 저도 뭐 헤드헌터다 보니까 시간은 제 맘대로 쓰는 편인데 자기 관리하기가 오히려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김원님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프리랜서들이 뭐라 해주는 오너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가 스스로의 오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짜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평균 8시간 근무하고 초과 근무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려면은 직장인들보단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요일 빼놓고 매주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신 거네. 예. 와, 오늘 일요일날 녹음하길 잘했네. 아,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해이해졌어요. 아, 해이해졌죠? 네. 포장하지 마세요. 팩트로만 해야지. 예전에 그랬던 우리가 알만한 분 없어요, 연예인들? 연예인 얘기 하면 재밌잖아. 옴무 출신의 이창민. 2AM 있다 나갔잖아. 그 친구랑 같이 제가 이쁘다니까를 공동 작곡했어요. 그분도 되게 인상 좋았는데. 착하죠. 2AM이 2PM보단 좀 딸렸어, 이상하게. 아, 그런가요? 있긴 있는데 이미지가 네. 많이 다르잖아. 그게 이제 2PM이 그때 당시 짐승남으로 좀 너무 떠가지고. 근육남들 막. 예. 2AM은 약간 발라드 풍이었는데 그렇죠. 2PM은 좀 약간 세게 나갔잖아요. 센 게 아무래도. 그죠? 예. 그분이랑 같이 공동 작곡을 했네. 그럼 친하네. 친하죠. 재밌는 얘기 없어요. 막 연예인에 얽힌. 세상 좁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너무 좁다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배우가 있었는데. 제가 여자? 남자입니다. 아, 남자? 술자리에서 TV를 안 봐서 얼굴도 모르겠는데. 어깨에 힘 빡 아, 들어가지고. 그런 애들 있어. 네. 건방기 있는 애들. 배우병 제대로 걸린 애가 있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작품 얘기하고 어색하게 그냥 삶이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진솔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아유 뭐 그냥 허세 걸린 친구가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실수를 크게 했어요, 술자리에서. 아이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뭐라 뭐라 하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 OST 가수와 제가 작곡자로서 녹음실에서 만나게 됐어요. 외나무다리에서 딱 만난 거죠. 아, 걔가 가수가 됐어? 가끔 OST를 배우가 부르기도 하거든요. 노래 잘하는 배우가. 그러니까 녹음실에서 저를 보더니 당황해서 90도로 폴더 인사하고 갑자기 그 배우병 걸렸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완전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녹음실에서 만났다고 너무 싹싹하고 친절한 것도 가식인 것 같고, 그 허세 부리는 것도 결국엔 가식이잖아요. 인성이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왜냐면 어떤 자리에서 만날지 몰라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공군 있을 때 제가 당번병 할 때 운전병 하던 애 있었는데 헤드헌팅이라는 게 고객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소개해줘가지고 딱 갔는데 걔가 인사 총책임자가 된 거야. 그래서 되게 잘 풀린 적 있거든요. 역시. 근데 내가 막 걔 막 괴롭히고 그랬어 봐. 큰일 났죠. 끝난 거지.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 잘 좀 해주세요. 나중에 또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그분도 아직도 해요, 배우? 예,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너무 궁금한 게 가수나 뭐 아니면 OST 하는 분이 노래 부르러 오잖아요, 녹음실로. 작곡가도 같이 가요, 무조건? 작곡가가 이제 노래를 디렉팅을 하죠. 프로듀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만약 미운 애 오면은 계속 막 시키면 되겠네, 막 일부러 힘들게.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럼 괜히 피 말려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녹음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녹음할 때는 제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인성 안 좋았던 친구는 한 번에 잘 끝났어요? 아니면 노래는 제법 했어요? 제법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인성이 쓰레기였네. 배우병이 심하게 걸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참 좋은데. 겸손은 사실 근데 뭐 미덕이지 의무는 아니라서. 저번에 정재환 선생님 나왔거든요. 개그맨. 예. 그때 청취자 질문 중에 유명한 개그맨 중에서 인성 안 좋은 분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너무 많다 그러시더라고. 이름은 노코멘트 하셨는데 뜨고 그러면 변하나 봐. 사실 저도 갑자기 이게 사람이 돈이 없다가 네. 잘 벌던 시기에 저도 좀 변하긴 했어요. 건방기가 들어간 거야? 저도 모르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반성하는 거네. 물론이죠. 부끄럽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에서 멈추면은 이제 되는 건데 끝도 예. 모르고 까부는 애들 있잖아. 너무 확 가는 친구들, 완전 변질이 돼버리는 친구들, 때가 묻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변질이 돼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꼴불견 수준으로. 예. 저도 제가 되돌아보면은 시건방 떨고 제가 되게 잘난 줄
알고 되게 선민의식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곡만 쓰면 바로바로 찾아주니까 막 예. 겉멋이 들어갔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그 병을 어떻게 치유했어요? 좀 망하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제 파악을 좀 하게 됐고, 또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엔터 쪽 생활을 하면서 뒤통수도 많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쟤처럼 저러지 말아야겠다. 부끄러운 모습이 저 안에 있었구나. 뭐 이런 좀 자아 성찰을 많이 하게 됐죠. 나 너무 궁금한 게 갑자기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얼굴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까지 다 깠는데? 아, 지금 얼굴이 화면빨을 잘 못 받아서 못생겨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얼굴 안 까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여운 가면 넣어주세요. 뭐 수없이 작곡을 했을 텐데 200곡은 이제 빛을 봤잖아요. 빛을 못 본 노래도 많죠. 그것도 한 200곡이 있습니다. 아, 200곡. 음원으로 나온 게 200곡, 아닌 게 200곡. 예, 하드디스크에 쌓여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안에서 자고 있는 게 한 200곡. 예, 그 순차적으로 팔아야죠. 어떻게 연락이 와요? 뭐 여러 경로가 있는데요. 지인을 통해서 이제 저를 수소문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저작권 협회 전화해서 연락처를 얻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노래 할 건데 너 아는 작곡가 없니? 그러면 있어. 그러면 김원이라고 연락해봐 이렇게 하는 거네. 그렇죠. 거의 맛집 수준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찾게 되는 개념이죠. 그러네. 뭐 저같이 맨날 특순댓국 우리 회사 앞에서 먹듯이 네. 맛있으면 막 사람들 막 소개해주고 데려가잖아. 그런 식이네.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 방송에 나온 개그맨을 아는 형님 딸 결혼할 때 소개해줘가지고 사회 한번 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소개해주는 거네. 그렇죠. 그럼 내가 작곡한 노래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